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학수학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항력이라든가 부력이라든가 중력을 이용해서 점도가 높은 유체에서 입자가 떨어지는 속도를 예측하는 모델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미분방정식으로 풀어봤죠. 오늘은 그거 관련된 문제 두 개를 아주 간단하게 하고서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3번이고요. 그러면 제목은 이렇게 하죠. 스틸 볼 falling in the air. 공기 중에 스틸볼이 떨어진다. 뭐 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빗방울이 떨어짐 뭐 이런 거. 이 두 개의 이그젬플이 다른 거하고 차이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체학학을 하면서 배우겠지만 레이놀즈 수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체의 밀도에 특정한 그 시스템의 별 속도, 그다음 어떤 랭스 스케일, 길이 단위, 그거를 점도로 나눈 값인데요. 이 값이 이제 크면은 우리가 이 값이 작으면 뭐 오더 원, 오더 뭐 시스템마다 다른데 그냥 이렇게 시스템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냥 낮이 작으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오더 원이나 혹은 10 정도 레벨보다 작으면 우리가 측류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측류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지난 시간 이그젠플 2에 해당되고요. 이게 이제 그런 것보다 상당히 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오더 1000이라든가 10의 3승이라든가 오더라는 말은 뭐 1000, 2000, 3000 이런 거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그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난류라고 해요. 뭐 근데 시스템마다 달라요. 뭐 어디서는 난류가 10의 4승부터 돼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숫자에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어떻게 캐릭터리스틱 렌스 스케일을 정의하느냐, 이게 뭐 익스터널 플로우냐 인터널 플로우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하여튼 뭐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이 바디가 떨어질 때 그 뒤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난류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볼텍스 구조가 생기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바디가 떨어질 때 이 항력이 굉장히 증가해요. 그래서 어떻게 증가하냐면, 그때는 속도의 제곱에 대해서 힘이 아니고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측류일 때는 속도가 느릴 때는 어땠어요? 속도에 비례해서 드래그 포스가 증가하잖아요, 그죠? 선형적으로. 근데 이게 난류가 되면은 이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측류까지는 속도가 작을 때는 측류에서는 FT가 속도에 비례해요. 근데 요 이상이 되면 이제 난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FD가 여기 굳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디스팅션을 하지 않으니까 대략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난류가 되면 FD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사실은 밀도에도 비례하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뭐 점도에 비례한다고 썼잖아요. 그 당시에, 그쵸? 점도에 비례하고, 그리고 렌스 스케일에 비례하죠. 근데 이때는 밀도에 비례하고 L 제곱에 비례해요. 굉장히 물리적인 현상이 다른 겁니다. 이 드래그가 일어나는 게, 우리가 이런 걸 뭐 스킨 드래그, 위에 난류에서 일어나는 거 갖다가 뭐 폼 드래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유체학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 드래그가 일어나는 항력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물리적인 것도 다르죠. 하여튼 자, 이런 걸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이때는 이 물질마다,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물질마다 내가 어떤 유체를 사용하느냐, 어, 뭐 어떤 매질을, 어떤 돌, 뭐 물방울이냐, 뭐 혹은 공기 중이냐, 혹은 그 내가 쇠구슬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역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거를 아주 이걸 한 방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드래그 코에피션트 CD라는 걸 정의하는 건데요. CD를 레이놀스 넘버에다 딱 맞추면, 예를 들면 9 같으면 이 싱글 커브를 가져요. 형상이. CD는 뭐 어떻게 정의되냐면, FD를 2분의 1 로 V의 제곱에 AP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여기 로는 뭐냐면은 유체의 밀도고요. 그리고 V는 입자의 속도고, 그리고 AP는 이 프로젝티드 에어리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측류에서 구의 경우에 이게 여기 뭐 트랜지션 영역이 있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여기 이거를 로그 스케일로 한 거예요. 로그 스케일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뭐 0.01, 0.1,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여기는 지금 오더가 이렇게 되진 않겠죠. 트랜지션이 일어나야 되니까 한 요 정도까지가 1일 거고요. 1, 여기가 한 0.1, 여기는 10, 뭐 아니면 여기 이렇게 두 칸씩 하자. 그게 더 낫겠다. 실질적인 물리적인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10의 2승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기울기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러면 그 기울기를 우리가 요 기울기가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기울기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가 측류 영역이고요. 여기가 측류 영역이고요. 여기가 난류 영역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FD를 6파이의 뮤의 R의 속도 V 이렇게 놨죠. 그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CD가 24분의 레이놀스 넘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로그 스케일로 로그 CD를 로그 R에다가 로그 레이놀스 넘버에다가 플러스를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1입니다. 뭐 사실은 깊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쇠구슬이 되면은 이 난류 영역에 해당돼요. 이렇게 좀 난류 영역에 해당되면은 CD 값이 딱 정해지겠죠. 아마 0.43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0.33가 이그젠플 문제 있을 것 같긴 한데 CD 값이 CD 값이 얼마일까? 뭐 적어놓지 않았네. 보자. 0.34라고 합시다. 0.34라고. 그러면 우리가 0.34였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자, 그런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스틸볼, 뭐 하여튼, 스틸볼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in the air. 응? 이러면 이제 우리가 난류 모델을 써야 되고요. 그럼 그때 FD 값은, 2분의 1의 로우 V 제곱에 면적 A 프로젝티드 에어리어. 프로젝티드 에어리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자동차에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러면 요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면적, 단면적. 요 단면적의 가장 큰 단면적을 프로젝티드 에어리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9 같으면은 이 9에서는 AP가 얼마겠어요? 파이 R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다 CD를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FD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다음에 단면적의 크기에 비례하고 R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CD 값은 뭐 어떤 물질이든 간에 하여튼 난류 영역에서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0.34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스틸볼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falling in the air로 합시다. falling in the air. 그러면 우리가 스틸볼이 이렇게 있고요. 반지름이 R이고요. 그리고 요거에 이거의 밀도를 우리가 로우라고 합시다. 얘 밀도를 로우 스틸볼. 그 다음에 에어의 밀도는 로우 에어. 그죠? 좀 더 로우 A. 공기의 밀도는 대략 로우 A는 대략 1 킬로그램 퍼 미터 3등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의 점도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5승 파스칼 세컨드입니다. 물보다 100분의 1 정도 되고요. 스틸볼의 밀도는 7,8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본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그러니까 M 밀도 곱하기 스틸볼의 밀도에다가 스틸볼의 볼륨 3분의 4 파이 R 3승을 이렇게 곱하면 이게 스틸볼의 질량인데요. 그거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하고 서메이션 F하고 같죠. F의 부여한시 포스, 그래비티 포스, 그리고 부여한시 포스는 반대 방향이고 그래비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드래그 포스는 반대 방향이죠. 항력이라는 건 언제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속도의 반대 방향. 그래서 요거는 요 두 개를 묶으면 우리 지난번에 따로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겠죠. 그래비티 스틸볼 마이너스 공기의 에어 거기에다가 3분의 4 파이 r 3승 이렇게 되는 거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거기다 g. 그다음 FD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집어넣어 보면 FD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면 그럼 우리가 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FD는 요 위에 있는 거, 요 위에 있는 요 식입니다. 요 식, 요 식이라고 얘기하면 모를 테니까 요 식이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다 집어넣어 봅시다. 다 집어넣어 보면은 로우 S에 3분의 4 파이 R 3승 dv dt 그 다음에 그리고 이쪽에 플러스 FD를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로우 에어의 밀도입니다. 그 다음에 V의 제곱에다가 AP V의 제곱은 뒤에다 쓰겠습니다. 로우 A의 CD AP 그 다음에 V의 제곱 그리고 우변이 로우 S 마이너스 로우 A의 3분의 4 파이 R 3승의 G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비티하고 부연시 부력을 다 합쳐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여기 식을 한번 쳐다보세요. 자, 여기 이게 뭐예요? V에 대한 1개 미분 방정식. 근데 여기 V 제곱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비선형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선형 1개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럼 이거 풀 수 있나요? 우리 푸는 방법 아직 못 배웠죠, 그쵸? 이거를 푸는 방법은 누메리컬 어널리시스 수치 해석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대표적 뭐 익스플리시트 오일러라든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뭐 제일 안 좋은 방법이고요. 뭐 괜찮은 건 세컨 오더 아담시 배시프트 같은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수치 해석 때 배울 겁니다. 김명봉 교수님이 가르치나요?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그런 기타 등등 기타 누메리컬 메소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식만 구해놓고 아무것도 못 쓰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혹은 그래서 이거는 이걸로 풀어야 됩니다. 풀이는 왜냐하면 손으로 못 풀어. 왜냐하면 비선형이니까 여기 비선형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비선형.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느냐? 여기서 구할 수 있느냐? 터미널 벨로시티는 구할 수 있어요. 왠지 볼까요? 벨로시티. 터미널 벨로시티를 어떻게 구하냐? 터미널 벨로시티는 우리가 피지컬한 물리적인 옵저베이션을 딱 보면 뭐가 있어요? 바로 이제 속도가 일정해진다. 일정. 시간이 오래되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면 as t goes to infinity v가 goes to constant 그렇게 컨스탄트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컨스탄트가 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dv dt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까도 세틀링 벨로시티만을 구할 때는 그게 어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그러니까 파티큘러 솔루션이었대. 그거를 구할 때는 우리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 dvdt를 0으로 집어넣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풀어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또 넘어가면서 내가 잊어버릴 확률이 높으니까 요거를 샥 들고 와서요. 들고 와서 카피를 그냥 하겠습니다. 내가 뒤집으면 또 까먹으니까 복사를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요건 지우자. 이게 이제 뭘 한 거냐면 우리가 이거는 뭘 가지고 한 거냐면 dv dt를 0으로 넣은 겁니다. 알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그때 v가 뭐가 되냐면 v 터미널 벨로시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VT를 우리가 V를 여기서 계산하면 그게 바로 VT예요. 터미널 벨로시티. 터미널 벨로시티는 요거를 나눠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3분의 8 적당히 한번 해봅시다. AP는 파이 R 제곱이고요. 그러니까 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R 제곱하고 여기 R 하나 없어지고요. R이 하나만 남을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CD는 0.34 정도 되고요. 근데 뭐 그건 여러분 나중에 찾아서 보면 되고, 그러니까 VT는 low S 마이너스 low A 마이너스 1. 사실은 이 값은 공기의 밀도보다 스틸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사실은 이 마이너스 1을 하거나 안 하건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에 3분의 8 파이는 없고요. CD가 밑으로 가고, 그럼 위에는 RG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스퀘어 루트 이렇게 될 겁니다. 맞나요? 뭐 하도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맞는 것 같죠? 예.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적당히 이제 값을 집어 넣어 보면은 맞는지 봅시다. 맞나?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빗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CF 빗물 방울이 대략 뭐 반지름이 한 2mm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물의 밀도는 요거는 이제 물이긴 한데 저 위에 그걸 쓰면 대략 1000 정도 되고요. 킬로그램 미터 삼성 정도 되고, 그리고 공기의 밀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략 1 정도 됩니다. 킬로그램 퍼 미터 삼성 정도. 그러고 나서 공기의 점도는 빗물이 이제 공기에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5승 파스칼 세컨드 정도 되고요. 그러면 요거를 난리로 가정을 하면 터미널 벨로시티가 VT가 이때는 계산을 해보면 CD 값은 0.34 정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터미널 벨로시티는 대략 한 51m approximately 51m per sec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제 4번 요거는 있잖아요. 버블라이즈 문제입니다. 이거 뭐 이런 걸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 필드에 나가봐서 이런 것들 쓸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버블라이즈 이건 근데 끝까지 안 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답만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길 바랍니다. in viscous fluid. 이 버블도요. 이게 버블이라고 합시다. 버블은 그냥 공기가 들어있는 거죠. 에어가 들어있는 버블입니다. 버블이 리퀴드 안에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게 떠오르죠. 왜냐면 부력 때문에. 근데 이게 부력이고요. 근데 그 동시에 그럼 움직이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항력이 작용할 겁니다. 이때 이 점도가 높은 데서의 항력은 4파이의 점도의 아래 D가 돼요. 아래 V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그 솔리드인 경우에는 이게 6파이였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이 항력이 좀 작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버블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점도가 얼마고 거기에 얼마나 사이즈의 버블이 있으면 솔루션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거.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do it by yourself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면은 아마 시험에도 많이 나오겠죠, 그죠? 예, 맞아요. 제가 시험 문제 가끔 냅니다. 뭐 많이 내진 않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근데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산은 이 있은 솔루션이죠. 하지만 우리가 계산한 건 살짝 보여줘야죠. 왜냐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버블이 1mm다. R이 대략 한 1mm 정도 된다. 그러면 워터에서는 in water 물에서는 대략 라이즈 속도가 터미널 벨로시티가 VT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한
3m/s 이렇게 돼요. 근데 글리세롤에서는 워터 점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 파스칼 세컨드예요. 근데 글리세롤에서는 점도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은 대략 한 10의 1.4로 했을까요? 대략 한 5도 1 파스칼 세컨드. 이때는 터미널 벨로시티가 대략 얼마로 나오냐면 3mm/s. 그리고 예를 들어 허니 허니는 어떻게 될까요? 꿀은 대략 점도가 10파스칼 세컨드 정도 됩니다. 그때 VT는 대략 0.3mm/s.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실제 필드에서는 이 공정상에서 버블이 들어갔을 때 상당히 디펙트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디펙트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사실 고생을 되게 많이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쓰는 건 이제 진공을 빨아당긴다든가 뭐 여러 개들 하는데, 이 진공을 빨아당기면 이제 버블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커지면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나중에 솔루션을 보면 솔루션 한번 구해 볼까요? 그 솔루션만 적어 놓겠습니다. 터미널 벨로시티가 VT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솔루션은 답은 뭐 적어주면 되니까 3뮤분의 플루이드의 점도에다가 G, A, R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제곱에서 비례하죠. 여기는 뭘 넣냐면 플루이드 밸런스 점도가 밀도가 에어 점도보다 훨씬 크니까 에어 점도를 그냥 무시해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뭐냐, 푸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기면 이건 그냥 로 F 이렇게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나면 솔루션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계속 나가죠. 마지막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직교 궤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일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진도가 너무 느리죠. 1.6 직교 궤적. 직교 궤적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오사고날 트라젝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고선 같은, 예를 들면 이제 등고선이 있다고 칩시다. 등고선이 영어로는 레벨 셋이라고 하는데요. 이 등고선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등고선이 있다. 그러면 이 등고선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수직으로 가고, 여기 그 다음에 또 수직으로 가고, 또 수직으로 가는 어떤 패스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서로 수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수직으로 나가고, 그리고 여기서 수직으로 나가고, 여기서 수직으로 나가는 어떤 패스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선들이, 그죠? 그리고 뭐 중간에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있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수직으로 나가고, 여기서도 수직으로 나가고, 여기서도 수직으로 나가는 이런 패스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이 직교하는 궤적, 뭐 이 중간에선 당연히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직교하는 궤적, 이게 이 파란색 요걸 우리가 직교 궤적이라고, 좀 화살표를 쓰긴 좀 그렇네, 그죠? 이걸 우리가 직교 궤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떤, 그러니까 다시 이걸 좀 수학적으로 쓰면은 기본 커브가 있어요. 그 커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2디멘셔널 커브라고, f, x, y는 컨스턴트, 이런 커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등고선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직교 궤적은 뭐냐면, 그러면 오사고날 트라젝토리는, 아이고, 트라젝토리는 철자가 왜 이렇게 예쁘게 안 써지냐. 오사고날 트라젝토리는 어떤 거냐면은 g 같은 함수예요. 컨스탄트. 이거 또 다른 컨스탄트겠죠. 이건 이제 요 파란 선 같은 거예요. 뭐 빠르게 내려오는 길, 혹은 빠르게 올라가는 길, 뭐 이런 식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퀘스천은 요거예요. 여기서의 퀘스천은 for a given f, 아이고 이건 벡터가 아니니까 달을 붙이면 안 되지.
f of x how to obtain g g를 어떻게 구하나 g 프라임을 요 질문입니다.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 뭐하고 되게 유사한 문제냐면은 우리 이전에 그 풀어봤던 것 중에서 완전 미분하고 되게 유사한 컨셉이에요. 내가 어떤 이 F를 포텐셜 같이 볼 수 있잖아. 어떤 포텐셜이 있으면 힘을 구하는 거랑 비슷해요. 왜냐면 포텐셜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근데 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힘이 작용하는 패스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함수가 나오는 거죠. G 같은 함수가. 근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먼저 이 두 개가 서로 수직이거든요.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은 반드시 이렇게 수직이 돼요. 그러니까 F를 가지고 구한 기울기하고 G를 구한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observation F의 C의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G, X, Y, C의 기울기 두 개가 서로 수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f 오브 x, y 이거 파란색으로 쓰지 말고 빨간색으로 씁시다. f 오브 x, y 이퀄 c의 기울기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가 많이 했죠.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가 이거에 양변 미분을 하면 이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양변 미분을 하면 디퍼런셜을 보는 거예요. 디퍼런셜을 그러니까 양변 미분이라고 보다가 영어로 씁시다. consider differential df. 그리고 df는 뭐가 돼요? 사실 0이 되죠. 그러니까 파샬 f df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했잖아. 파샬 x 플러스 이거 지우기 dx 플러스 파샬 f 파샬 y dy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c를 미분하면 0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은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dy dx는 어떻게 될까요? dy dx는 마이너스 파샬 f 파샬 x 나누기 파샬 f 파샬 y 이렇게 되겠죠. 이게 기울기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그러면 이 기울기하고 수직하려면 서로 2차원에서 기울기가 수직한다는 말은 이거의 기울기를 a라고 하면 얘의 기울기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죠. 그래야지 기울기가 서로 수직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gxy 이제 g 이거를 별표를 붙이면 좀 이상하다. 별표는 새로운 데가 언제나 새로운 뭔가가 나올 때 하는데 여기도 g xy 컨스턴트의 기울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dy dx는 파샬 f 파샬 y 나누기 파샬 f 파샬 x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이해되겠어요? 이거 이해가 되겠나요? 잠깐 이거 생각해보니까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도 이거 이해되겠어요? 색상을 바꿉시다. 이거 미안해요. 색상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요렇게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미분방정식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요 식에서 왜 이거 지우고 그리고 식 1, 이 위식 요 식이 미분방정식이 되죠. 어떤 미분방정식이 되나요? 여기다 dx를 오른쪽에다 곱하고 dy를 여기다 하면 파샬 f 파샬 y의 dx 그죠? 마이너스 파샬 f 파샬 x의 dy는 제로 이런 형태죠. 맞나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마이너스 저쪽으로 보내고 맞죠? 요런 이게 ODE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ODE를 풀어주면 됩니다.
뭐 이걸 공식처럼 외우고 있어도 되고요. 밑에 있는 거를 아니면 그냥 우리가 구해보면 되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요거의 애플리케이션은 사실은 되게 대단해요. 이걸 어디다 응용하느냐. 항상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전에도 얘기했죠. 온도가 이렇게 하면 온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아직 그레디언트라는 표시를 배우진 않았지만 그거에 그게 상수를 곱해가지고 상수는 컨덕티비티예요. 요거 컨덕티비티 지우자 그냥. 온도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힛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압력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높은 데서 낮아지는 방향으로 속도가 생겨요. 이거는 이제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포로스 미디어라는 간단한 다공질 매질 그러니까 뭐 소일 뭐 토양 안에서 유동이라든가 뭐 복합재료 안에서 유동처럼 아주 간단한 유동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뭐 이런 것뿐 아니라 어떤 그레디언트가 있고 예를 들면 포텐셜이 있고요. 그 포텐셜에다가 하면 이게 힘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관계를 구할 때 이게 전부 온도 예를 들면 온도장이 이렇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가 100도고 여긴 0도라고 칩시다. 0도. 벽이 다 0도씩이야. 그러면 온도장을 그러면 열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니까 예, 열이 흐르는 길 Q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뭐 가운데 있는 놈은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야 될 거고 힛은 이렇게 흘러요. 옆에 있는 놈은 제일 낮은 데가 옆이니까 이렇게 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힛이 흐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힛이 열이 흐를 겁니다. 그럼 이제 온도장은 이게 Q고요. 빨간색이 바로 Q입니다. Q가 흐르는 길이에요. 파란색은 우리가 온도장이라고 하면 요거의 수직인 거야. 이렇게 자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온도장이 생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생기고 또 이렇게 생기고 또 이렇게 생기고 뭐 이런 식의 온도장이 이건 템퍼리처 필드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Q 필드하고 템퍼리처 필드는 서로 수직이에요.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수직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제 Q 벡터는 아니지만 Q가 지나는 길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똑같은 문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들어볼게요. 등온선 예제 1 등온선 등온선을 이제 우리가 아이소섬이라고 불러요. 아이소는 같다. 하이픈을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아이소섬이라고 해서 TIRM 등온선이 이렇게 있어요. 등온선으로부터 힛의 열의 힛 패스를 힛 플로우 패스 열이 흐르는 길 패스를 이렇게 여기다 치우자. 열이 흐르는 길 힛 플로우 패스를 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온도장은 어떤 식으로 주냐면 예를 들면 등온선을 어떻게 주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줍시다. 4x의 제곱 플러스 9y의 제곱은 컨스탄트 이렇게 줍시다. 그러면 열이 흐르는 길은 어떻게 구하냐? 뭐 요거는 이 등온선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거를 36으로 나누면 이거는 9분의 이렇게 9분의 하지 말고 아예 36으로 나누면 3분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y의 제곱은 c 나누기 36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축의 길이가 3 단축의 길이가 2쯤 되는 타원을 기준으로 된 거. C값이 달라지면 이게 C값이 커지면 더 큰 값으로 가고 C값이 작아지면 더 작은 값으로 가고 이런 형태의 이게 온도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 수직하는 걸 찾아보자. 그럼 이걸 일단 카피를 해놓겠습니다.
내가 또 그리기 힘드니까 복사하기.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세요. 그러면 여기 이것도 좀 옮깁시다, 위치를.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러면 요거에 기울기, 요 기울기, 각 점에서의 기울기, 한 점에서의 기울기, 요걸 한번 찾아보죠. 그건 어떻게 찾냐면은 우리가 봤던 f of x라는 게 xy가 그러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9y의 제곱은 컨스탄트 요거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df를 계산을 하죠. df는 뭐냐면 요걸 x로 f로 파샬 x, 그래서 8x의 dx 플러스 9 8이 16 y의 dy. 이 뭐냐면 요 부분이 이게 파샬 f 파샬 x고요. 요게 파샬 f 파샬 y입니다. 그리고 요거 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나요?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dy dx는 16분의 8, 30 나누고 나면 9분의 4 마이너스 9분의 4 y분의 x 이렇게 되겠죠. 그쵸? 맞나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요게 뭐냐면은 이게 기울기예요. 여기 기울기, 요 기울기. 그러면 그거에 수직하는 것. 이제 그러면 열이 흐르는 길을 우리가 알고 싶어요. 이 벡터를 구하는 거랑 다르죠. 벡터를 구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완전 미분을 가지고 포텐셜을 구하는 방식처럼 하는 거고, 요거는 거기를 흐르는 길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gxy는 컨스탄트 이렇게 넣으면 요거는 dy dx가 4분의 9 x분의 y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이해되겠죠? 여기가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요거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x의 dy 아이고 y분의 dy 는 이거 그리고 이건 separation of variable이 되는 걸 금방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4분의 9에 4분의 9에 x분의 dx 이렇게 되죠. 이 4분의 9를 굳이 이렇게 놓지 말고 이렇게 하죠. 여기는 9를 놓고 여기는 4를 놓고. 그러면 4ln y는 9ln x 플러스 c 같은 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양변에 지수를 다 취해주면 요거는 y의 4승은 x의 9승에다가 상수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어떤 상수 a라는 건 뭐냐면 2의 1이라는 거는 2의 c승 같은 건데요. 별로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면 c도 상수고 요거 다 상수니까. 요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대략 보면 y는 뭐 이거를 또 a 프라임이라고 놓고 x의 4분의 9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x의 제곱보다는 크고 x의 3승보다는 작겠죠. 이렇게 아이고 딜리트 x의 아이고 왜 이러냐 x의 제곱보다는 크고 x의 4분의 3 고승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뭐 물론 x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x 2차식처럼 이렇게 그죠? 2차식처럼 2차식처럼 이렇게 이러면서 서로 수직을 만족할 겁니다. 이게 바로 g입니다. g xy는 컨스턴트, 얘는 f의 xy가 컨스턴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 것까지 안 가도 되죠. 이 정도면 우리가 해가 완전히 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우리 공학에서는 되게 많아요. 시간이 어떻게 됐지? 39분 10분만 더 하네. 그럼 여기 요 얘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미안합니다. 내가 휴대폰에 소리를 꺼놨어. 신경이 쓰여가지고 우리 수업 중간에 그렇게 나오면 소리가 나면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유척학 관점에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이그젠플 하나 보면 이게 이제 2가 될 텐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벽면에서 어, 유체가 예를 들면 이런 벽면에 이렇게 있어요. 벽면이 이렇게 있으면 유체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그죠? 혹은 이거 좀 잠깐만요. 벽면에서 이렇게 유체 흐르고 또 흐르고 또 이렇게 쭉 흐를 텐데요. 그죠? 각 점에서 속도가 있을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이런 문제들을 좀 시스테매틱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스트림라인을 이용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포텐셜 플로우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나중에. 사실은 포텐셜 플로우는 여러분들 배운 의식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를 무시해서 에너지 소산이 없다. 무시가 되고 점도가 무시가 되면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회전도 없어요. 회전 없음. 점도가 없으면 이게 이제 인비시드라고 부르고요. 점도가 없다. 비스코시티가 없다. 인비시드. 회전이 없다. 일로테이셔널. 로테이션은 회전이니까 인비시드 일로테이셔널 플로우에 대해서는 포텐셜 플로우라는 걸 써요. 이거는 보통 어디 쓰냐면 이제 그러니까 비행기 주변에는 정도를 무시할 수 없지만 지면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이 벽면에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어떤 툴인데요. 우리가 이런 선들을 우리가 유선이라고 불러요. 유선. 요걸 갖다 유선이라고 부릅니다. 유선 스트림라인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텐셜 플로우 컨셉으로 들어가면 이거에 수직하는 어떤 컨셉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라는 게 어떤 이런 라인에 속도를 만들어내는 어떤 포텐셜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컨셉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속도 포텐셜이라는 겁니다. 뭐 못할 거 없죠. 왜냐면 속도가 높은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만들면 되니까 속도 포텐셜이라는 글자를 제대로 써야 되겠다. 포텐셜이라는 컨셉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스트림라인은 어떤 식으로 정의되냐면 이 속도 스트림라인은 정말로 유체가 흐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속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속도 포텐셜은 거기에 대한 수직이고요. 이해되겠죠? 스트림라인을 우리가 푸사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푸사이 x, y는 컨스탄트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라인이 그려지죠. c의 값에 따라서. 근데 스트림라인은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냐면 속도가 예를 들어서 속도가 u가 2D에서 정의됩니다. 스트림라인은 속도 포텐셜은 뭐 3D에서 정의되지만 스트림라인이라는 기본적으로 2D에서 정의돼요. 그래서 u, v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u가 x 컴포넌트, v가 y 컴포넌트 그러면 u는 파셜 푸사이, 파셜 y로 정의되고요. v는 파셜 푸사이, 아니 마이너스 파셜 푸사이, 파셜 x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리고 벨로시티 포텐셜이라는 거는 u가 파셜 파이 파셜 x v는 파셜 파이 파셜 y.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겠죠. 교수님 포텐셜은 원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포텐셜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쓰는데요. 이 속도 포텐셜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마이너스 없이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포텐셜이라는 말을 쓰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적한 말이 맞는데요. 우리가 속도 포텐셜은 높은 데서 낮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 그리고 이 프사이하고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프사이와 파이는 서로 수직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꾸로 어떤 속도장으로부터 프사이를 찾고 그 프사이로부터 요 파이를 찾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뭐 온도장을 가지고 열이 어떻게 흐르는지 혹은 압력장을 가지고 속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되고 그리고 스트림라인으로부터 속도 포텐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위에 있는 저 유동 저 코너에서의 포텐셜 플로우. 그래서 얘는 이게 지금 예제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우리가 스페시픽하게 여기가 예제죠. 그러면 이것도 좀 어울리지 않네. 그럼 CF도 그렇고 자 let 하자. consider flow around 이 그냥 플로우는 아니고 potential flow 점도도 없고 consider a potential flow around a 코너 부분에 potential flow를 보게 되면 당연히 속도장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죄송합니다. 속도장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스트림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이 스트림라인은 우리가 이 90도 코너에서는 스트림라인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새 포텐셜 플로우를 안 배우는 것 같아요. XY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XY가 C죠.